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홍순빈입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의 투자 공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팀장님을 모시고 투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중국 출장을 좀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뉴스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의 혁신 기술 이게 좀 화두인데 최근에 좀 이거 관련해서 좀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중국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그때 연휴 때 이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놀러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기업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워낙에 중국이 사실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아예 못 받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딥시크가 딱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를 좀 보고 생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즘 차이나 관련 ETF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다른 운용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ETF들을 좀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투자를 생각을 하면 투자자분들이 손이 잘 안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도 당연히 그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얘기하면서 테크 기업들을 괴롭혔던 것들도 사실 기억하고 그다음에 게임 산업을 때렸던 것도 기억나고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잘 안 나가신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중국의 탐방기를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 무조건 최고 이런 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비중도 당연히 꾸준히 적립식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유지를 하되 올해 연초에 트럼프 때문에 이제 관세를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미국만 100% 투자를 했다면 마음이 되게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기업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은 영어가 편한 만큼 중국어가 편하지 않고 그다음 기업 정보 같은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 융통되는 거는 또 아닌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좀 정보 부족 차원을 좀 메꿔드리고자 기업 탐방기를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투자도 좋고 뭐 국내 투자도 좋고 뭐 다채로운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좀 팔로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직접 기업을 탐방하셨다고 돌아오셨다고 하니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을 좀 탐방하고 오셨나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비아디인데 아시겠지만 비아디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좀 많아요. 안 좋은 뉴스도 많아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끼리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도 막 생성해서 유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소문에 의해서 부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비아디는 우리는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중국의 헝다, 전기차 산업의 헝다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아디의 핵심 기술은 배터리랑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모터,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이 워낙에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눈으로 직접 보고 왔는데 일단은 비아디의 배터리 기술력이 조금 남다르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게 비아디는 100% 자사가 만든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뭐 수입해서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팩을 없앤 셀투 바디 구조를 하는데 셀투 바디라는 건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터리 팩에 만들어서 그거를 차체에 넣는 게 아니라 배터리 팩을 그냥 없애고 그냥 배터리를 그냥 차체에 바로 넣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최초로 발표한 회사인데 그러면 효과가 뭐냐면 차 내부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드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그다음 주행 거리를 이제 7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비아디는 정말 혁신적으로 많이 절감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물론 비아디가 가격 인하를 한 다음부터
많은 루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게티브 공격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안 팔려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 그냥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간에 원가 절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탐방을 가면 이제 업체 기업의 IR팀 이제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비아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해외 판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해외 판매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IR팀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전 답변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해외 판매 어때요? 잘 팔려요? 라고 했는데 그분의 답변이 뭐였냐면 저희는 중국보다 해외가 마음이 훨씬 편해요. 라는 거였어요. 의외죠. 자기네 나라보다도 해외가 훨씬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중국은 가격 경쟁이 정말 심하다. 본인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마진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다. 근데 똑같은 자동차를 유럽에서 팔면 2배, 3배 가격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오히려 해외에서 경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대요. 저도 그 답변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래서 그런 편하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해외 판매량 목표가 80만 대인데 그 80만 대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말에 헝가리에 비아디 공장이 이제 열립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유럽에서는 해외 판매가 좀 잘 되지 않을까. 동남아, 유럽, 그 다음에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그런 국가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은 못 들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은 애초에 해외 판매를 하려고 비아디가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국가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원래 비아디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질문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그런 회사였어요. 기술력이 뭐가 발표된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2월에 비아디가 신의 눈을 공개를 했고 그때부터 비아디 주가가 막 올랐었단 말이죠. 2월 10날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냥 정확하게 제일 유명한 게 테슬라 자율주행이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테슬라 자율주행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해 라고 정말 솔직하게 테슬라는 오래 됐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하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차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주행 데이터는 많이 우리가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야 라면서 이제 존중을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일단 그 약간 삼각 편대를 중국 정부가 만들어줬는데 자동차, 비아디, AI, 딥시크, 그 다음에 반도체, 화웨이 이래서 자율주행 좀 어벤져스를 만들어줬고 이걸 연결해준 게 중국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자율주행 어벤져스를 만들어줬고 앞으로 기술력 발전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갔을 때 느꼈던 건 비아디가 추구하는 목표는 옛날에 정말 저렴한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냥 막 뿌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본인들도 알고 있고 이걸 탈피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동차 자체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좀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수륙 양용이라 그러죠. 물 위에서도 달리고 도로 위에서도 달리는 그런 자동차도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홀 같은 거가 생겼을 때 작은 싱크홀들은 좀 뛰어서 점프해서 넘어가는 그런 자동차들도 만드는 거를 보면서 막 360도 회전도 하고 알아서 주차도 해주고 바퀴 하나가 없어도 잘 굴러가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드웨어 기술력이 나오는 게 5분 충전해서 400km. 이제 400km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5분만 충전해도 400km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하드웨어적인 면모에서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이제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의 면모를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아디를 좀 한방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되게 놀라신 것 같아요. 직접 다녀오시니까 좀 느낌도 남다를 것 같고 또 비아디의 어떤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기술 발전 현황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보면서 되게 비아디가 좀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신 것 같은데
다음 또 다른 기업도 좀 탐방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기업은 또 어떤가요? 사실 제가 샤오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샤오미의 기업 탐방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IR분을 만난 건 아닌데 여러분 중국의 신천이라는 동네,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 동네에 가시면 대형 쇼핑몰에 가면 샤오미 가게가 있거든요. 그냥 우린 애플스토어처럼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첫 모델이 SU7이 파란색 자동차인데 제가 이 자동차를 보고 처음 느꼈던 감정은 예쁘다였어요. 예쁘다. 왜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르쉐 타이칸 모델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래서 제가 예쁘다고 느낀 거랑 똑같이 중국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샤오미 고객분들, 전기차 고객분들의 50%가 여자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SU7 모델의 20%가 여성 고객님들이고 근데 샤오미가 계속 막 샤오미 얘기 나오고 주가가 이제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2024년도에 목표 판매량이 10만 대였는데 연간으로 이 SU7이 딱 나오고 하루에 판매된 대수가 8.8만 대였고 연간으로 판매된 대수는 13.4만 대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가게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8개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 주문했다면 6개월만 기다렸으면 됐겠지만 그 정도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목표치의 판매량을 이제 달성하는 건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기에도 샤오미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조만간 4%를 찍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샤오미가 전기차까지 만드는 걸 보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샤오미는 뭘 하고 싶은 걸까? 샤오미가 이제 하이퍼 OS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하이퍼 OS라는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샤오미만의 소프트웨어. 그래서 핸드폰, IoT, 로봇 청소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만드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하나의 하이퍼 OS로 커넥트를 해서 이 회사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연결하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전 좀 느꼈고 이제 전기차 매출 비중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금이 그러니까 그렇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죠. 이 샤오미가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 이런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전기차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네네. 통합 생태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좀 큰 꿈을 위해서 이제 음. 나아가는 그런 사업 확장을 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샤오미처럼 또 다른 기업들도 소개를 좀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좀 네. 어떤 기업들인가요? 제가 이번에 중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이 뭘까요? 앱이요? 글쎄요. 어떤 걸 많이 사용하세요? 가장 많이 네. 맞닥뜨렸던 기업은 알리바바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리페이를 쓰거든요. 알리바바는 중국의 모바일 페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국의 인구가 2024년도 기준 14억 명인데 10억 명이 모바일페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93% 정도의 사람들이 핸드폰 있으면 무조건 다 모바일페이를 쓰는데 그 중에서 55%를 알리페이가 먹고 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허마션생이라는 가게를 갔어요. 이제 알리바바가 만들어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성식품 매장 같은 건데 이제 거기에 가면은 레일에 바구니가 막 돌아다닙니다. 레일을 타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뭐 게, 조개 이런 거 요리해서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식당이 아닌데 이런 알리바바에서 만든 허마션생이라는 매장에서 다 조리도 해주고 신선식품도 다 이 가방에 담아가지고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 20분이면 돼요. 그래서 20분,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편하겠다라는 거고 제가 거기서 진짜 놀랬던 건 아무도 캐셔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 쳐다보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제를 하냐면 안면 인식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왜 사람들이 알리바바가 AI 대장주라고 하는지 알겠다. 중국 AI 대장주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많은 양질의 데이터, 안면 인식, 결제, 그 다음에 동맥 데이터까지 모든 거를 맨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져가면 정말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방대한 양의 이제 기술력을 돌려서 딥시크가 이제 원가 절감을 해줬으니까 돌려서 정말 기발한 이제 좋은 AI 개발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AI 대장주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알리바바도 알아요. 그래서 지난 향후 3년 동안의 캐펙스를 지난 10년 총액보다 클 것이라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진짜 AI에 총력을 다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좀 AI 발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뭐 비아디 그리고 뭐 샤오미, 알리바바까지 이런 좀 큰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요 기업들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좀 ETF가 있을까요? 일단 상품은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플러스라는 건데, 탑3라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개 기업, 비아디, 알리바바, 샤오미. 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요. 한 60%, 나머지 40%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말고 그냥 다른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을 다 같이 담고 있는 그런 ETF고, 다음으로는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ETF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개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메이투안이라던가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SMIC라던가 텐센트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집중하는 정도가 다르다. 세 개의 기업에 집중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 ETF 말고, 그러니까 이런 좀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 말고 최근에 중국에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대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선 또 휴머노이드 복싱 대회 이런 것들도 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시장이 얼마나 큰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복싱 경기 영상을 보고 우와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유비테크입니다. 유비테크가 거의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 중에 유일한 상장사예요. 네. 왜냐면 다른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좀 많아요.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상장사인 유비테크를 다녀왔죠. 근데 제가 처음에 딱 가자마자 느꼈던 거는,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서 기업 탐방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CCTV라고 중국의 관영 매체도 촬영을 왔더라고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중국,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휴머노이드 회사에 투자의 관점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좀 자신감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휴머니드 관련되어 있는 특허 개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나래비를 세워봤을 때 이제 유비테크가 2등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중국 휴머노이드가 그럼 무엇을 제일 잘하나요? 휴머노이드 사실 사람을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잘하고 이제 못하고 이런 파트들이 나눠져 있는데,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건 몸체입니다. 몸체, 바디. 그 IR분이 틀어주셨던 영상들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빨래 개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빨래를 개는 건 내 어깨, 손가락 다 쓰는 건데 강도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봇 입장에서는 좀만 세게 하면 수건 바로 찢어지고 바로 막 이렇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델리킷하게, 아주 천천히라기보다는 굉장히 약하게 이제 속도 조절을 다 하고 강도 조절을 하면서 빨래를 개는 영상을 보면서, 아, 얘네들이 정말 부품 하나는 정말 잘 만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유비테크라는 회사가 뜬 이유는 북경에서 진행했던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1등을 한 회사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뛰기 이런 건 진짜 잘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일단 이 기업은 납품을 해야지 돈을 벌어요. 공장에 납품을 하든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집에 납품을 하진 않아요. 개인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아디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 독자적으로 서서 짐을 옮기기도 하고 박스 분류도 하고 구분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영상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약간 답답해요. 저도 그랬어요. 좀 느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린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는 쉬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 잠도 안 자도 돼.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협동 로봇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공장에서 엄청나게 큰 로봇들 있잖아요. 그 로봇들은 진짜 빠르죠. 근데 그 로봇들은 광범위하게 사용이 안 되고 딱 그 일만 잘하는 로봇들이고, 사람이 거기 가까이 가면 사고 위험이 너무 많은데, 휴머노이드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여기서 부품 이거 조립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좀 더 다른 거 조립하고 하는 거를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러면서 장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전 세계적으로 2025년이 중국 휴머노이드 되게 중요한 한 해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그런 탐방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이제 발전하는 속도도 있고, 그리고 또 현실화되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실화되려면 AI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중국에서의 또 AI 기술 이 발전 속도나 그런 현황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좀 투자하려면 또 어떤 상품들 좀 주목해야 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휴머노이드라는 친구가 사람 같아지려면 뇌를 가져야 되는데 이 뇌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중국 AI도 그러니까 약간 이거예요. 중국은 확실한 이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AI 기술력에 대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딥시크에서부터 비롯됐고, 사실 뭐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사용 가격 비교라던가, 그 다음에 성능 지표는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녀왔을 때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게 발전을 가능할까를 보면,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인구가 또 AI 기술 발전에 힘이 돼요. 왜냐하면 방단량의 데이터를 정말 빠르게 수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수, 활성화 이용자 수를 보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글로벌 이용자 수 대비해서 중국의 위챗이나 알리페이 이용자 수들이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고 완벽하게 거의 디지털화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 사용자, 그 다음에 저렴한 딥시크 AI 기술력을 합쳤을 때 좀 빠르게 AI 소프트웨어도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탐방을 갔을 때 느꼈던 건 이제 중국 심천에 가면 화창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용산 같은 데인데 훨씬 큽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를 다 파는데 외국인들이 가시면은 아이플라이텍에서 나온 번역기를 들이댑니다. 이게 음성 인식부터 해가지고 번역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이제 AI 기기인데,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너무나도 실생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아, 이게 AI 소프트웨어도 중국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실생활에서 이해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많은 부분을 좀 느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같은 경우에는 바디 부품의 비중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좀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하면은 바로바로 ETF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론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좀 스페셜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는 이제 딥시크를 보고, 아, 진짜 중국의 AI가 미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구나, 발전하겠다라고 느끼신 분들 입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에 좀 퓨어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타이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ETF가 나오는데, 여기는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그다음에 아이플라이텍 같은 회사들, 그다음 얼굴 인식하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투자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겠지만 또 리스크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리스크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원래는 제가 중국 정부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면 기업들은 또 여기에 그냥 맞아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이제는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을 이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절대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인지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발생되는 환율 리스크, 그 다음에 이 무역 분쟁의 텐션이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제 중국 테크 기업 탐방기 그리고 관련된 리스크까지 모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투자 상품까지요. 마지막으로 좀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중국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중국에만 투자하세요, 중국장 이러는 건 아니고 분산 투자 관점에서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진짜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는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좀 편협했던 생각이 넓어져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ETF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팀장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중국 기업 탐방기 그리고 투자 이야기도 한번 함께 들어봤습니다. 중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나온 다양한 ETF 한번 살펴보시면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